자, 뭐 솔직히 다 최근에 배운 거라서 다시 복습하는 거라서. 연립부등식 활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있잖아. 이제 연립부등식을 니네가 식을 세워서 풀으라는 소리야. 그냥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여기가 당연히 어렵지. 왜냐면 식을 줘놓고 니네한테 그걸 계산하라가 아니라 니네가 식을 세워가지고 식을 세워서 그걸 풀어라 이거 아니야. 그지? 이 연립부등식의 뭐 활용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삼각형 문제랑,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중요한 문제가 이제 긴 의자 문제. 그게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연립부등식에서. 뭐 여기도 쓰여 있네. 삼각형 길이 문제랑 과부족 문제. 이 과부족 문제가 그냥 쉽게 말하면 얘네가 의자 문제를 말하는 거야. 의자 문제. 그 긴 의자 문제, 그지?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연립부등식에서 삼각형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야. 니네가 이 삼각형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얘들아 니네한테 기본적으로 어떤 ABC를 준다고 쳐보자 그냥.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성질이 뭐냐면 A가 양수여야 되지, B도 양수여야 되지, C도 양수여야 되는 거 맞습니까? 벌써 이렇게만 식 세워도 연립부등식이잖아. 이거도 만족하고 이거도 만족하고 이거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식을 여러 개 막 나오게 만들어주는 걸 그냥 연립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빠짐없이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삼각형의 성질에서 가장 긴 변이 누구냐야. 가장 긴 변이 A인지 B인지 C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빨리 파악해줘야 돼. 그래서 니네가 그 가장 긴 변이 누군지를 빨리 만약에 C라고 판단이 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더하기 B는 C보다 반드시 커야 되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무조건 가장 긴 변보다 길어야지만 삼각형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가장 긴 변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되잖아? 그럼 니네가 나눠서 풀어야 돼. 첫 번째, 선생님 가장 긴 변이 C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뭐 가장 긴 변이 B일 수도 있어요. 훨씬 어려워져 버리는 문제지. 왜냐하면 가장 긴 변만 파악이 된다라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라는 걸 풀어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가장 긴 변이 C가 아니라 가장 긴 변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야. 진짜 막 안타까운 상황에선 세 번 다 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긴 변이 A일 때 풀어야 되고 B일 때 풀어야 되고 C일 때 풀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 나온 결과에서 진짜 C가 가장 긴 변이 맞는지 확인해 줘야지. 이 결과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 그지? 그래서 이 결과가 가장 긴 변을 니네가 B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가장 긴 변이 B가 맞는지 확인 작업까지 해줘야 돼. 뭐 좀 쉽진 않은 문제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과부족 문제. 긴 의자 문제인데, 뭐 이게 문제 유형도 되게 많습니다. 의자로 나올 때가 있고, 뭐 텐트로 나올 때가 있고, 뭐 사탕 나눠주는 걸로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일단 여기서 니네가 이 활용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또 뭐냐면 뭐를 X로 잡고 풀지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니네가 좀 어려운 문제들은 뭐를 X로 놓고 풀지 거의 외워서 풀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막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 나오면, 뭐 배 문제 나오면 배의 속력 X, 강물의 속력 Y, 또는 뭐 기차 문제 나오면 기차의 길이 X, 기차의 속력 Y,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어떤 문제들을 봤을 때 딱 보자마자 뭐를 X라고 놓고 뭐를 Y라고 놓고 풀어야지라는 게 니네가 떠올라야 돼. 이게 안 떠오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활용 문제가 막 어마어마한 종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이 과부족 문제에서는 있잖아, 뭐를 X로 놓을지가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학생이랑 의자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의자가 X야. 근데 학생이랑 사탕이 나오잖아? 그럼 학생이 X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누가 안으로 들어간다를 생각해. 학생이 의자에 앉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큰 범위를 X라고 놓으면 돼. 학생이랑 의자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의자가 더 큰 거잖아. 왜냐면 의자 속에 학생이 들어가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텐트랑 학생 봐봐. 그럼 누가 X겠어? 큰 놈이 X라니까. 그럼 텐트랑 학생 중에 누가 X겠어? 텐트가 X인 거야. 근데 뭐 사탕이랑 학생이 나왔다? 그럼 누가 X겠어? 니네가 사탕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X겠어? 학생이 X겠지. 학생 몸 안에 사탕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X를 누구로 놓고 문제를 푸느냐가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 상황입니다. 암기 상황. 외워야 돼. 안 그러면 못 푸는데 뭘.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니네가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문제를 보면 이거야.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봐봐. 예를 들어 학생한테 사탕을 나눠줬다. 자, 학생이랑 사탕이 나왔다. 학생이랑 사탕. 그럼 누가 X라고 얘들아? 무조건 학생이 X야. 큰 놈이 X, 알겠지?
그럼 문제는 이거야 결국. 얘들아 사탕을 선생님이 5개씩 나눠줬는데 3명이 못 받았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 3명이 못 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X명이 이렇게 있다? 학생 수가 이렇게 X명이 있습니다. 근데 3명이 못 받았대. 그럼 이 3명은 지금 1개도 못 받은 거지. 만약 이 3명 중에 얘가 하나라도 사탕을 받았다고 쳐보자. 선생님 저 사탕 못 받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받긴 받았는데 부족한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못 받았다는 말은 얘네 3명이 사탕을 하나도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얘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야. 3명이 선생님 저 사탕 못 받았는데요 라고 말했어. 3명이. 그럼 선생님이 그 3명한테만 사탕을 주면 되는 게 아니야. 그 바로 전 학생을 확인해야 됐고 야 너 몇 개 받았니 이렇게. 그걸 놓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학생 3명이 사탕을 못 받았다 치자. 그럼 도대체 얘는 사탕을 몇 개 받았냐 이거야. 얘는 사탕을 못 받았다고 손을 못 들었을 거거든. 왜냐면 최소 1개는 받았을 거고 재수 좋아서 맥시멈 5개를 다 받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얘야 얘. 그러니까 얘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그럼 니네가 당연히 의자를 X개라고 놓으란 말이야. 그런데 의자가 2개 남았대. 얘들아 의자가 2개 남았다는 걸 가지고 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의자가 2개 남았다는 거는 이 의자랑 이 의자는 아무도 안 앉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자 2개를 빼도 돼. 근데 얘들아 여기에 만약에 1명이라도 앉아 있었으면 의자 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현명한 선생님이라면 이래야지. 의자 2개가 남았다? 그럼 의자 2개는 빼는데 그 전 의자에 몇 개 남았는지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자에 6명씩 앉으라고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의자 2개가 남았대. 그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2의자가 빈 건 나도 알아. 도대체 이 의자에 몇 명이 앉아 있을까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이 의자에 최소 몇 명은 앉아 있어야 됩니까? 1명은 앉아 있어야 돼. 맥시멈 몇 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6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여기에 7명이 껴앉아 있진 않겠지. 왜냐면 선생님이 야 6명씩 앉아 그랬는데 7명이 껴앉아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배제시키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거만 니네가 잘 생각해주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문제로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뭐 소금물 문제도 니네가 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소금물은 결국 소금 갖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자, 요 문제 2가지 유형 한번 보자고. 자, 이런 문제 10번 같은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같은 문제. 쉽지 않은 문제야. 자, 세변의 길이가 각각 이거라고 했어. 세변의 길이가.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변의 길이를 줬다 이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쌤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돼요. 이건 알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에 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결국 x는 양수다라는 건 니네가 알겠지, 그지? 이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아니야, 그지? x는 무조건 양수여야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니네한테 야 이 세 변 중에 누가 제일 기니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왜냐하면 잘 봐. 쌤 2x가 가장 길지 않나요? 또는 x 플러스 12가 가장 길지 않나요? 또는 3x 플러스 8이 제일 길지 않나요? 모르는 거야. x의 값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진단 말이지. 왜냐면 봐봐. x가 1이면 얘가 2고 얘가 13이니까 얘가 더 긴 변이겠지만 x가 뭐 20이어봐. 그럼 얘는 40이고 얘는 32잖아.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서 가장 긴 변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긴 변이 누군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그런데 얘랑 얘 정도는 구분이 되겠다. 얘랑 얘 정도. 왜냐면 x가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면 3x가 크니 2x가 크니? 무조건 3x가 크겠지. 그러니까 가장 긴 변에 2x가 나올 일은 없겠지.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만 줄여도 엄청난 그 비중을 줄인 거야, 정말. 가장 긴 변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긴 변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긴 변이 x 플러스 12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학생도 있겠지. 3x랑 x랑 당연히 중에 3x가 더 크니까요. 얘가 더 긴 변 아닙니까? 하는데 얘는 12를 더해버리잖아. 얘는 8밖에 안 더하지만, 그지? 이해했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긴 변이 뭐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줘야 되겠어? 그렇지. 3x 플러스 8이다라고 풀어야 되는 거.
니네가 여기서 2x를 얘랑 비교해서 못 줄였다라면 세 번째 조건, 가장 긴 변이 2x일 때도 또 풀어야 돼. 이렇게 하나만 줄여줘도 엄청나게 많이 줄인 거지. 그리고 나서 풀이 과정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가장 긴 변이 x 플러스 12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가장 긴 변보단 커야겠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얼마겠어? 5x 플러스 8입니까? 얘가 뭐보다는 x 플러스 12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 4x는 얼마입니까? 3입니까? x는 얼마입니까? 1보다 커야겠지, 그지? 그리고 가장 긴 변을 니네가 x 플러스 12라고 잡았으니까 x 플러스 12랑 누구랑만 비교하면 돼, 지금? 3x 플러스 8이랑만 비교하면 되는 거 맞지? 이 중에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얘가 더 커야 되는 거 맞지? 이해했지? 가장 긴 변이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 넘어가면서 얼마입니까? 2x. 넘어가면서 얼마야? 4. 그래서 x는 뭐야? 2보다 또 작아야 돼. 그러므로 진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다가 들어가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내가 실수했는데 같다고 상관없지? 같다고 해도 가장 긴 변이라고 봐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3x 플러스 8을 가장 긴 변이라고 해보자. 그럼 3x 플러스 8을 누구랑 비교하면? 양 옆에 두 개 합 얼마야? 3x 플러스 12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됩니까? 3x 플러스 12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럼 다 성립하네, 무조건. 그러면 결국 3x 플러스 8이 누구보다만 크면 되는 거야, 이제? x 플러스 12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끝나는 거겠지. 그래서 넘어가면서 2x는 4 이상입니까? 그래서 x는 얼마야? 2 이상일 때도 다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x는 1보다 크면서 2 이하일 때도 답이고 x가 2 이상일 때도 답이니까 결국 진짜 답은 x는 1보다 크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말이겠지.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과부족 문제 같은 거를 한 번만 풀어보면 기능의자 문제로 그냥 풀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니까. 자, 종국인의 반 학생들이 음악실에 긴 의자를 모두 앉으려고 한대.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자, 일단 봐봐. 의자나 학생이 나왔어. 당연히 누가 X야? 의자가 X야. 의자가 X. 자, 이 문제를 조금 응용시켜서 의자의 개수를 모두 구하고 학생 수도 구해볼게. 학생 수로 물어볼 때도 있고 의자 수로 물어볼 때도 있어. 학생 수를 물어봐도 의자가 X야. 자, 그럼 의자 X. 자, 그러면 일단 학생 수는 몇 명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이 돼? 5명이 앉으면은 3명이 남는데 의자가 X개가 있거든? 그럼 여기 5명씩 빼곡히 다 앉았지. 그럼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일단 5X면. 그런데 학생이 옆에 3명 더 덩그러니 있으니까 학생 수가 5X 플러스 3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지. 자, 그래서 3명이 남아서 선생님이 야, 안 되겠다. 야, 다 일어서 다시 7명씩 앉아 그랬어. 그랬더니 의자가 의자가 이렇게 막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의자의 개수를 우리가 분명 X개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 수를 앉았더니 의자 2개가 남았다 이거야. 이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중요하다고, 얘가. 여기 몇 명이 앉았겠냐는 거야. 여기 최소한 몇 명 앉았을까? 그렇지. 최대한 몇 명 앉았을까? 그렇지, 이거겠지.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 의자에는 당연히 7명씩 다 앉아있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자 개수 몇 개야? X-3개겠지. 왜냐면 3개 뺐으니까. 여기에 7명씩 다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수의 최소값이 얼마일까? 학생수의 최소값? 7의 X-3에다가 한 명 더 있는 게 학생수의 최소값. 그럼 학생수의 맥시멈은 얼마겠어? 7의 X-3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학생수 5x 플러스 3은 뭐보다는 7x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고 7x 마이너스 14보다는 작아야겠지. 이거 푸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어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넘어가면서 2x는 23보다 작고 x는 2분의 23보다. 이게 옛날에는 니네는 뭐 학원에서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에서는 연립부등식이 빠져버렸어.
연립분응식이 안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오는 거라서 충분히 고등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얘도 풀어주니까 넘어가면서 17은 2x, x는 얼마입니까? 2분의 17이겠지. 그래서 x의 값은 2분의 17보다는 크고 2분의 23보다는 작은데 니네 의자가 2분의 17개라는 말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8점 얼마니까 의자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 9개도 나올 수 있고 10개도 나올 수 있고 11개도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다음 학생수의 범위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학생수가 뭐였어, 얘들아? 5x 플러스 3이었지?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아니까 니네가 5x 플러스 3의 범위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5x가 얼마야, 5x가? 전체 다 5 곱하니까 2분의 5 곱하니까 85겠지, 그지? 또 5 곱하니까 2분의 115. 여기다 뭐 더하는 거야? 5x 플러스 3이라고 했잖아. 3 더해야지. 여기도 3 더해야지. 여기도 3 더해야겠지. 얘가 대충 얼마입니까? 42점 얼마입니까? 그럼 45점 얼마겠지. 그러니까 학생 수 얼마 나올 수 있어? 46명부터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게 얼마입니까? 57점 얼마입니까? 거기다 3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60점 얼마입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겠어? 60명까지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46명부터 60명까지가 학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다 됐니?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뒤에 2차 부등식은 지금 나가기가 좀 애매하고 2차 부등식만 딱 따로 있는 거 아니지? 한 문제만 더 해보고 틀린 거 고치자. 뭐 해볼까? 뭐 그래도 또 니네가 어려워하는 소금물? 소금물 나올 때마다 틀리잖아. 자 보자. 소금물 문제는 솔직히 소금 갖고 다 푸는 건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 얘들아. 소금물 소금 공식만 알면 진짜 다 풀 수 있는데 웬만큼.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리면 생각해보자고. 자, 6%의 소금물 300g 있답니다. 여기에 2% 여기에다가 2%의 소금물 넣었나봐. 그래서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근데 이때 2% 소금을 몇 그램 넣어야 되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에 몇 그램을 넣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원래 여기에는 소금이 얼마나 있었을까? 야, 소금 구하는 곳이 얼마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소금이 얼만큼 있었겠어? 18g 있었을 거야. 그럼 여기에는 소금이 얼만큼 있었을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소금 구하는 곳이 까먹진 않았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그러면 여기다 이걸 섞었어. 그럼 이제 여기에 이렇게 어떤 비커가 있는데 여기 안에는 총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있겠어? 소금물이? 300 플러스 x겠지, 그치? 그럼 소금은 얼만큼 들어있겠니? 18 더하기 50분의 1x만큼 들어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의 농도 구하는 곳이 또 뭐야?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맞아? 곱하기 100이 농도 구하는 공식 맞지? 얘가 농도가 어때야 된대? 4% 이상 5% 이하여야 된다. 얘가 4% 이상 5% 이하여야 된다. 이거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뭐 풀이 방법이 너무 많아서 전체 다 그냥 300 플러스 x 곱해버리겠습니다. 얼마야? 1200 플러스 4x 100은 여기다 곱하면 1800 플러스 2x가 1500 플러스 그럼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면 끝나겠지. 넘어가면서 2x는 600, x는 300, 여기는 3x는 300, x는 100이야. 그래서 100 이상 300 이하만큼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